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식의 계약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보증금 있는 월세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표시하는欄이 있고요. 임대인 누구와 임차인 누구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나와 있죠. 임차주택의 표시에서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는 지목, 면적, 건물도 구조, 용도 쓰고 면적. 임차할 부분은 상세 주소가 있는 경우 동, 층, 호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부상에 있는 기재를 보고 따라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의 종류는 신규 계약인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주택임대차모법 제6조의 3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인지 또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갱신 전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식보다 자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납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하게 돼 있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2조 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9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어요.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란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에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 문자도 그러니까 글자도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보겠습니다. 제1조는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거예요. 보증금 얼마,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차임이 있으면 월세도 얼마 쓰고요. 관리비인 경우 정액인 경우는 얼마, 그리고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제2조 임대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제3조 입주 전 수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당사자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수리 필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수리할 내용이 뭔지, 수리 완료 시기는 언제까지로,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를 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식보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조는 임차주택의 사용관리 수선인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임차인의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해서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을 또 이렇게 상세하게 쓰게 돼 있어요.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623조나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의 해제 부분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6조는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당사자 1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계약 해지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6조 부분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식과 다른 점인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식에는 채무 불이행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계약금을 별도로 위약금을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들이 꼭 위약금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조항이에요.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계 차임액에 다들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조 1항은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하고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갱신요구와 거절에 대한 조항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별지 2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의한다. 계약의 종료 부분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 복구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좀 자세히 기재가 돼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대인, 소유자인 경우에요. 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정산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노력한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마 쓰도록 돼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인지 불포함인지도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약사항란을 보겠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금 이 두 가지 특약사항이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이전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같이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의 조정을 신청한다에 대해서 동의, 미동의 체크도 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 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도 돼 있네요.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 시기는 언제인지, 소요기간 몇 개월인지 이런 것도 잘 기재가 돼 있게 자세히 기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 주소 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 미동의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게 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고요. 자, 지금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한 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서 별지가 이제 첨부된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예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미납국세, 지방세,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임대차 신고 의무의 확정일자 부여 의제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 갱신 계약을 포함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단독 신고 가능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 필증상 접수 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임대차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아시죠?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차임 증액 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임대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기존 규정은 1개월이었어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등에 대해서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마찬가지로 기존 규정은 1개월이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 거절 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 요건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 중요하죠?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갱신 요건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고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이 되더라도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 요건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액 증액 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별지 2에는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서식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제1항 각호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 어느 사유인지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위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선택하신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 등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들을 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작성일자 쓰고 임대인이 서명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거절 통지의 효력은 위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를 작성 및 발송한 후 임차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꼭 받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임대차 표준계약서 살펴봤는데 어때요? 내용이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서식보다 훨씬 자세하고 또 당사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안내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중개사 없이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 표준계약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개사님들도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서식에 이 표준계약서 내용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